네,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월 매출 1,000만 원을 응원합니다. 프리랜서 마케터 송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채널 처음으로 제가 일단 백그라운드 이거 배경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 게스트가 나오실 겁니다. 네, 그분과 오늘 인터뷰를 잠깐 해보는 영상이 될 테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오늘 인터뷰 영상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게스트분의 경험담을 정말 솔직하게 모두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운전을 하신다거나 지하철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면서 조금 장시간 동안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오디오만 들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끝까지 정말 봐주시면 정말 많이 배워 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우선은 다시 한번 네네. 저희 영상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원래 영상 PD인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브랜드 런칭 멤버이기도 해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이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페이스북 광고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송프로님 유튜브 영상 보고 독학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제 몸값도 좀 높아졌고 아, 광고로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우,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페이스북 광고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지금 거의 송프로님 유튜브 시작하시고 얼마 후에 제가 그 영상을 봤으니까 한 음,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본격적으로 음, 이제 막 공부하고 광고 집행하고 했던 게. 그렇군요. 이 혹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네. 정확한 상품명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네네. 종류인지는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저희는 그 스포츠 브랜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 시 특히 뭐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없이 샤워하자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는 그런 음, 뭐라 그러지? 제품이 있어요. 스포츠 타올이랄까?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샤워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샤워할 수 없는 공간에서 그 샤워 타월 하나로 온몸을 다 닦을 수 있는 타월입니다. 그 닦으면 이게 좀 뽀송뽀송하게 샤워한 것처럼 개운해져가지고 아무래도 매니아층들을 많이 좀 공략하는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주로 캠핑하시는 분들, 등산, 백패킹, 뭐 아니면 마라톤, 러닝, 요즘은 뭐 코로나가 심해졌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골프장 쪽에도 많이 네. 이렇게 음,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그런 물티슈 같은 거보다는 좀 특정 타겟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면 상품 자체는 지금 어떻게 네네, 보면은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름에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즌 아이템인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광고를 그 유튜브 보면서 이제 어떤 개념을 파악을 하고 광고를 집행했던 때가 추웠던 네.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매출도 많이 없었고 했는데 또 제가 그때는 광고를 돌리지 몰라서 네. 전환 광고나 뭐 트래픽을 섞어가거나 좀 이렇게 그런 뭐 공식이랄까? 아무튼 뭐 정답은 없지만 광고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 도달 광고나 뭐 브랜드 인지도로 돌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니까 싼 거에, 그러니까 싼 그쵸. 광고 네. 비용에 그냥 이걸로 하면 잘 팔리겠다 해서 막 음, 그 7개를 A/B 테스트로 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60만 원씩 막 태워보기도 하고 근데 전혀 효율이 없어서
네, 아, 그때 이제 송프로님께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네,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게 남의 얘기가 네네,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정말 많은 수의 소상공인 분들 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를 제대로 모르시고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 광고가 잘 된다, 페이스북 광고를 해서 매출을 낸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하시는데 정작 이 제대로 못 하시니까 광고비를 많이 낭비를 하시거나 뭐 쓸데없이 네네,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네,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네.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블랭코 그쵸, 코퍼레이션이라고 그쵸, 그쵸. 그 막 바디럽이나 막 마약백 이런 거 한참 네, 유명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나 저 역시 그냥 페이스북에 약간 병맛 광고나 아니면 좀 퀄리티 높은 그런 광고 말고 오히려 약간 진짜 병맛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딱 끌 수 있는 그런 광고를 그냥 내버리면 그냥 엄청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이제 완성 보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할 줄을 모르니까 막 계정을 이제 막 그 회원 가입하고 비즈니스 계정을 네. 가입하고 뭐 카드 등록하고 막 픽셀 심고 거기부터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음, 그래가지고 막 그때 와중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유튜브를 막 검색해 봤었어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셨었는데 이게 막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음, 막 막 이분 말이 맞는지 저분 말이 맞는지 그쵸. 그러다가 딱 송프로님 영상을 봤는데 뭔가가 되게 약간 신뢰도 됐고 딱 제가 궁금한 그 니즈를 딱 파악하고 그런 걸 컨텐츠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뭐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아예 초보였으니까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뭘 하고 픽셀을 심고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처음으로 그 송프로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니까 음, 이제 다 광고 집행하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 유튜브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음, 그냥 하는 대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 광고나 트래픽이 아닌 뭐 도달이나 뭐 브랜드 인지도 그런 음, 막 페이스북 그런 거 옆에 이렇게 느낌표 나오고 설명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거기 보니까 도달이나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다, 뭐 그쵸. 인지시킬 수 있다. 네. 저는 그거에 아 이거구나, 이걸 해야겠다, 이거 하면 상품 많이 팔리겠다 해서 그때 되게 김치국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A/B 테스트 개념도 몰랐고 뭐 타겟, 음,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뭐 픽셀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더 마케팅을 하고 아니면 뭐 리마케팅을 하고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도달 광고를 클릭하고 그냥 뭐 타겟도 잘 몰랐어요. 그냥 타겟은 그냥 뭐 캠핑, 아웃도어, 야외 활동 이런 식으로 그냥 음, 엄청 많이 그냥 다 타겟 설정을 해놓고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제가 좀 적은 예산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리하게 막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많은 네. 사람들한테 도달은 됐는데 뭐 링크 클릭도 전혀 없었고 음, 구매도 한 명도 없었어요. 60만 원 정도 태웠었는데. 그래서 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도 들었고 이게 페이스북 광고가 먹히는 건가? 의문이 많이 그쵸, 들었죠. 그쵸. 네. 막 그 유튜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 광고로 얼마를 막 매출을 일으켰고 성과 좋은 광고를 막 이렇게 뭐 냈고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많이 음, 들다가 그때 이제 송프로님 유튜브 영상을 조금씩 보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컨설팅 딱 그 의뢰하는 그 이제 선생님 몇 분 선착순을 해주신다는 그 영상에 뭐 바로 메일을 썼죠 제 사연을. 도달로 60만 원을 태웠는데 구매가 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때 참. 바로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그쵸. 단장 광고 멈추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그 컨설팅 날짜 잡고 그때 전환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도 알았고 음. 도달 광고는 이제 그만하시고 트래픽과 전환 광고를 이용하셔서 광고를 내셔야 된다. 뭐 맞춤 타깃이나 유사 타깃 이런 개념도 알려주셨고 네네. 그래서 그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유튜브나 구글에 뭐 맞춤 타깃, 뭐 유사 타깃 아니면 뭐 전환 광고, 뭐 트래픽 플러스 전환 광고 이런 음. 용어들을 알고 개념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그쵸. 파고들 수 있었죠.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쪼끔씩 지식이 점점 쌓이고 뭐 A/B 테스트도 알게 됐고 뭐 링크 클릭, 뭐 CPM, 뭐 CPC, CTR 이런 네네. 뭐 좀 퍼포먼스적인 그런 분석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눈이 익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게 음.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광고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도달 광고하고 구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대를 그쵸. 안 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송프로 님이 컨설팅 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트래픽 광고로 예를 들어서 2만 원 태우고 전환 광고로 해 가지고 뭐 맞춤 타깃이랑 이제 타겟팅 설정해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태워 봤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구매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정말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퇴근하고도 계속 페이스북 그 비즈니스 그 어플로 보면서 그쵸. 효율은 어떤지 막 구매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쵸, 근데 그게 그쵸. 효율이 좋으면서 기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효율 어떤지 그쵸. 체크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컨설팅 한 걸 토대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유튜브도 이제 송프로님 유튜브 또 전체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온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었구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하면 광고를 돌릴 줄 알고 어떻게 네. 하면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상품을 이제 알리고 그걸 이제 구매까지 단계를 이제 감을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은 효율이 좀 좋은 편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네. 유튜브나 뭐 네네. 블로그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네네. 정보들을 사실 저희가 초보자들은 좀 네. 실제로 이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뭐 틀린 네네. 정보인지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실 초보자가 처음 시작하는 네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채널 또는 뭐 블로그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이렇게 흡입하다 보면은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네네. 이제 잘 나가다가도 길을 잃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그런 것도 네. 배우실 수 있으면은 가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네.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네. 쭉 배워보고 그러고 어느 정도 네. 좀 지식이 좀 쌓였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음.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네네. 60만 원 그 네. 컨설팅 전에는 60만 원을 태워서 네. 매출이 0 원이었는데 네. 영원. 네 지금은 그러면은 짧게라도 한 평균적으로 광고 네. 비용은 하루에 얼마를 또는 한 달에 얼마를 쓰시고 네. 매출은 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우선은 하루 지금 광고를 거의 한 15만 원씩 집행하고 있어요. 네. 네. 15만 원씩 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사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한 60만 원 정도? 평균. 근데 오. 이게 매일 고정적이진 않고 네네. 어느 날은 확 몰렸다가 또 어느 날은 쪼끔 뭐 이렇게 매출이 좀 별로인 날도 있고 한데 그쵸. 이게 저는 솔직히 머신러닝이라는 걸 믿질 않았어요. 음. 이게 머신러닝이 뭐길래 페이스북이 머신러닝이 뭐가 유명하다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뭐 항상 그 건수들이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건 팔렸으면 다음날 한 18건, 다음날 뭐 22건, 딱 그 어느 정도 건수들이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얼추. 네네. 그리고 구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거의 일어나고 하루에 한 번, 항상. 오, 그래서 지금 그냥 평균 토탈 한 60만 원 정도, 15만 원 투자해서 60만 원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와,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막 뭐 천 원대가 아니고 뭐 제일 작은 거는 2만 5천 원부터 좀 비싼 음, 거는 6만 5천 원까지 하는데 보통 한 5만 원대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건수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매출로 따졌을 때는 좀 이렇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네네. 구독자분 중에 많으니까, 네네. 저도 페이스북 광고를 하려면은 사실 광고 네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네. 만약에 제가 10,000원 광고비를 써서 2만 원의 매출이 네. 나오는데, 근데 네. 실제로 수익이랑 뭐 원자재 값이랑 제 광고 비용을 빼면은 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네. 광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은 저도 가능하면은 조금 고가의 상품, 최소한 3만 원 이상의 상품을 네네.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페이스북 네네. 광고를 하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아. 드렸었거든요. 안 아. 그러면은 네네. 진짜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이 광고 아, 그렇겠군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광고 테스트 하는데도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광고가 어느 정도 최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까지 조금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광고했을 때는 돈을 어떻게 보면 매출보다는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뭐 개념 좀 알고 한 중간 지점 정도 왔을 때, 지금의 위치에서 한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 처음에는 도달로 60만 원 태웠으면 중간 정도에는 거의 매출이 막 20만 원이면, 매출이 15만 원이면 광고 비용도 15만 원. 네. 쌤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광고 비용보다는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이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게 지금 효율이 너무 좋은데 빈도수가 이제 점점 차거나 할 때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급격하게 CPC가 높아지거나 뭐 네. CPM이 너무 올라가거나 빈도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구매가 조금 이제 점점 적게 일어나거나 하면 솔직히 이 광고를 정말 더 쓰고 싶은데 이제 꺼야 된다는 그런 좀 미련도 많이 남고, 광고 그쵸. 효율이 네. 좋다가 안 좋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어느 네. 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시겠네요, 인생이 진짜. 이제 광고를 돌리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매출 잘 찍다가 못 찍으면 그거 갖고 뭐라 하잖아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그러니까요. 거 하나에 걸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아까 네.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래픽 네네. 광고랑 전환 광고를 네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거 네. 말고도 혹시 뭐 조금 크게 바뀐 것이 있을까요? 컨설팅 음. 전후뿐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내가 나한테 맞는 조금 특별한 타겟팅이라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뭐 세팅을 찾은 것 같다 음.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많은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컨설팅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분석을 좀 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그냥 페이스북 그 비즈니스 채널에서 광고 관리자에서 막 날짜만 이렇게 막 바꾸가면서 이제 막 되게 효율을 비교했었는데, 네네.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광고 음, 캠페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솔직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숫자들이 막 따다다다다 있으니까 이게 뭐 숫자 막 뭔지도 모르겠고, 그 타겟에서 이제 저장한 타겟들이 다 섞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효율이 좋았던 타겟은 뭐였지?
효율이 나빴던 타깃은 뭐였지? 그렇다고 그걸 타깃을 삭제를 해 버리면 기존에 캠페에 있던 타깃 설정했던 그런 것들 다 없어지니까 그쵸. 나중에 그걸 또 키울 때 문제가 좀 일어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만의 엑셀을 만들었어요. 어, 퍼포먼스적으로 이제 네, 네, 송프로 님이 유튜브 중에 광고 관리자에서 인터페이스 그거 설정하는 팁을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구매당 비용, CPC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조정하고 그쵸. 네, 그거를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저도 송프로님처럼 똑같이 맞췄어요. 거기 음. 인터페이스 이름이 송프로 마케터 인터페이스라고 저장했거든요. 아, 지금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엑셀로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만 엑셀을 만들어서 날짜별로 다 아, 기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 뭐 예산이 변경이 되면 그 예산 변경한 그 금액을 또 써주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타겟이 변경이 되면 또 바꾼 타겟을 써주고 또 맨 오른쪽에 이제 막 저만의 피드백 아 뭐 8월 며칠 날은 이 타겟으로 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아가지고 타겟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이 타깃으로 하는데 만약에 또 효율이 나빠지면 다른 타깃으로 변경을 준비해라. 막 이런 어, 피드백 안 네. 까먹으니까 음. 이게 광고가 점점 많아질수록 복잡하고 이게 그쵸, 뭐가 그쵸.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타깃을 했지? 그래서 그렇죠. 어, 엑셀로 이제 그러다 이렇게 쭉 이렇게 적다 보니까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부터 해요. 음, 어제 광고했던 기록들을 다 적어 놓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효율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또 보면서 이 지점에서 낮아졌네 하면 다른 타겟팅으로 해보고 그냥 그렇게 음, 계속 아직도 테스트도 하고 네, 아, 정말 너무 좋은 그 네네.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리포트도 적으시고, 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게 스크린샷이 보여서 네네, 찍혀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네네. 각각 캠페인별로 그렇죠. 이거를 성과를 매일매일 적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은 막 좀 이렇게 효율이 안 좋았을 때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해 놓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네,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몇 번 아마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네네, 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네, 일단 온라인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네, 광고의 성과를 제대로 네네. 추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이유거든요. 저희가 네네, 일반적으로 뭐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네네, 뭐 전광판 같은 데다가 저희 광고를 띄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쓰면은 거기에서 정확히 얼마의 매출이 나왔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네네. 페이스북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페이스북 광고를 또는 온라인 네네,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 네네. 정리해서 추적을 하시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능력인 거죠. 정말 이제 네. 광고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예, 아닙니다. 지, 오늘도, 어제 제가 딱 12시 기준으로 해서, 이 타겟으로 변경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제 제가 빈도수 때문에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바꿨는데, 또, 원래 효율이 잘 나오다가 또 오늘부터 그 광고가 지금 효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좀 아, 불안한 상태예요. 네. 이거 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네,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만큼 벌써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네네. 보셨으니까 그쵸. 그때 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네. 본인의 능력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판매하는 상품 자체도 이만큼 할 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일주일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그 다음 주에 네네, 갑자기 두 배로 평소에 두 배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빈도가
어느 정도 좀 네네. 높아져서 광고를 아예 네네.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네네. 오더라도 본인이 어떤 광고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소재를 썼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성과가 좋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금방 네네. 다시 여기까지 차고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잠깐 음.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 매달 매달 이렇게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거를 다 저희도 알고 음. 있으니까 네, 너무 뭐 한 달 매출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너무 네네. 이렇게 좀 낙심하거나 이게 안 될 음. 거다라는 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 페이스북 광고는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 또는 페이스북 네네. 광고를 내가 한 10만 원, 20만 원을 봤는데 나는 네. 안 되더라. 내 물건에는 안 되더라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남들 사업에 해서 성공했다면 내 사업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렇죠. 마음가짐이 있어야 네.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에서는 특히나. 그쵸. 저도 예전에 막 픽셀도 심을 줄 몰랐고 그냥 광고를 돌릴 줄도 몰랐어요.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념 정도는 아는 그런 위치에 됐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 아는 친한 누나가 쇼핑몰을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광고를 돌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누나 광고 어떻게 돌리게?"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뭐 인스타 홍보하기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 난 예전에 이렇게 한번 강아지 옷 팔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잘 팔렸어?" 물어봤는데 "안 팔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처음 접근을 할 때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는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무조건 그냥 홍보하기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가지고 제가 또 송 프로님이 컨설팅 해 주신 것처럼 저 똑같이 컨설팅을 해 줬어요. 픽셀이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아,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내가 예전에는 나도 이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네. 컨설팅을 아, 해 주고 있네.' 그래 잘하셨습니다. 네. 가지고 지금 그 누나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개념은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제가 픽셀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하는데도 픽셀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쵸. 이거는 네. 자기 돈이 계속 나가봐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돈을 쓰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네. 이제 뭐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쵸. 포기하던가 어느 순간에는. 네. 그쵸. 저같이 유튜브를 막 많이 검색해 보고 혼자 독학으로 계속 검색해 보고 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다고 그쵸. 자기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네 뭐 그럼 광고비 말아먹는 거죠 뭐. 성과도 없고. 네. 네. 아,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어디서든 찾아보시면서 네. 처음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유튜브나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마음에 드는 유튜버 한 명 찍어서 계속 그냥 보다가 어느 정도 개념이 익혔을 때 그때는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그래도 송프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초급자 코스, 중급자 코스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 나누셨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초보들이 보기엔 너무 쉽죠. 영상들을 음.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기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아, 그 컨텐츠 얘기를 잠깐 해 보고 네네. 싶은데 네. 원래 그 말씀하시기로는 원래는 비디오 영상 네. 제작자이셨다고 네네. 그래서 컨텐츠가 광고 성과가 좋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것도 한몫합니다. 예. 네. 혹시 뭐 컨텐츠를 만들 때 아마 네. 동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기획을 해 가지고 상품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음. 상품에 이걸 어떻게 팔면 좋을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광고 시작하고 3초 동안
어떤 걸 봐야지 안 음. 넘기고 계속 보겠다. 동영상 조회수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그래서 3초 안에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음. 그런 걸 이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제 최종본이 나오면 그걸 제가 바로 광고 집행하는 거죠. 그니까 음. 뭐 어떻게 보면 대행사나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손수 1 부터 10 까지 다 작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광고로 녹여내니까 쪼끔 더 성과가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컨텐츠를 할 때 제가 네.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네. 번째는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 낚싯바늘 그 네네. 이거를 훅 영어로 훅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낚싯바늘 그 막 물고기가 무는 부분을. 그래서 그 훅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제일 처음에 3초 네. 안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상품에 네. 대한 스토리를 네네. 이제 영상에서 이 처음 훅이 나오고 나서 그 스토리를 더 잘 풀어내실 수 있는 거일 테고, 그리고 네네. 아마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뭐 저희 브랜드라거나 아니면은 네. 상품을 뭐 구매할 수 있는 뭐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게 아마 나오겠죠? 네. 네네. 그럼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대행사를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네. 돈으로 인하우스 마케터를 키워서 네네. 저희 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더 저희 네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인 네. 의식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네네. 성과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도 들긴 맞습니다. 하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무조건 콘텐츠가 좋고 퀄리티가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아니 뭐 대기업들이 그냥 인스타에 광고 같은 거 낼 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화질도 좋고 영화처럼 올리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네. 만들어서. 그래서 저 역시 '아 무조건 콘텐츠는 약간 병맛 광고보다는 고퀄리티한 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에 점점 이제 광고도 내고 뭐 하니까 든 생각이 그건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쵸. 이 네. 브랜드는 어떤 걸 팔고 어떤 브랜드고 대기업이다라는 걸 아니까 걔네들은 이제 병맛 광고를 보다는 아무래도 퀄리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걸 그렇죠.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지. 음. 그러다가 이제 감 잡고 병맛 광고 쪽으로 아니면 약간 병맛 배너나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하다가 제가 그때 그 저희 회사 제품 그 로고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항상 하단에 박았었거든요. 박고 음. 끝날 때도 박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차 검색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어. 봤던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쪽에 2차 검색을 하니까 동시에 스토어팡 매출도 광고를 집행하면 올라가고 광고를 끄면 다시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좀 퀄리티가 있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광고를 배우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도 되게 음. 공부할 것도 많고 번거롭겠지만 소재나 광고를 제작하는 그런 것 일도 되게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눠 보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네. 도구를 하나 단지 조금 더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본인이 더 공부를 하고 더 조사를 해서 본인의 실력을 늘려간 것도 가장 큰 이제 성공의 요인이겠지만, 이 조금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네.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닙니다. 네, 아니 정말로 이게 아까 아 후크 그거랑 스토리 네. 오퍼 이렇게 보통 진행이 네. 되거든요. 네네. 보통 뭐 광고 문구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 네.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크, 네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스토리, 내 이야기, 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내 오퍼, 내 브랜드를 띄워라 이런 것들.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컨설팅 할 때는. 그런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계셨으니까 이 네네. 마케팅적인 그런 센스가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네. 또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신 게 네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키가 페이스북에서 엄청 고퀄의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네. 모든 사람이 무조건 고퀄의 광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중간 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시장 또는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브랜드의 이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네, 그 맞습니다. 위치를 잡고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네네. 네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페이스북 네. 광고를 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법한 분들, 뭐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네네. 뭐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혹시? 우선은 정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매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나오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음, 그 문제점을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왜 네, 매출이 안 나올까 하면서 궁금한 점을 다 적어놔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광고 대행사에 전화를 해서 의뢰할 것 같이 말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메모를 해놨다가 구글에다가 영어로 쳐보거나 음, 아니면 뭐 유튜브에 쳐보면서 그걸 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렇죠. 네. 메모해놓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도 테스트 해보고 또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하면 또 거의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많이 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그렇죠. 정도 개념이 있어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돈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저도 처음에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네.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광고 비용이 아깝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냥 막 5천 원, 3천 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최소 한 몇만 원 정도는 한번 과감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저는 처음 할 때 도달로 60만 원까지 태웠기 때문에 그 그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컨텐츠를 본인이 제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고 뭐 이제 모델들이 섭외할 때도 모델비가 나가고 음, 로케이션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촬영 네. 소품 뭐 인력 이런 거 다 따지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근데 대신에 그걸로 영상을 본인 뽑아야죠. 한 컨텐츠 5개 정도 뽑거든요. 어, 40만 원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도 컨텐츠 제작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도 좀 돈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 뭐 제작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상품을 더 잘 알면 본인이 퀄리티 높은 광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음, 그냥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냥 본인이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제작을 하고 광고까지 내고 성과가 나오잖아요. 진짜 그 짜릿합니다. 네, 진짜 아, 그 혼자 다 해가지고 이제 성과 좋으면 진짜 짜릿하고 그 다음에 또 송프로님 영상 많이 보시면 아, 도움이 많이 되실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저도 그냥 모르기 시작했는데 막 그냥 막 알아보면서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직히 지식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쵸. 실력이 는다 그쵸. 할까?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조급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유튜브나 구글링도 하고 많은 영상 보고 그냥 과감하게 시도도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다 보면 쪼끔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기록을 맨날 해 놔요. 그러니까 네네. 기록 같은 거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문제점들이 한눈에 더 파악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중간 지점쯤 오니까 거의 일상이 마케팅인 것 같아요. 왜냐면 퇴근을 해도 가끔 불현듯이 페이스북 효율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플 들어가서. 그렇죠. 그 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막 카톡이나 온 거 이런 거 보기보다는 오늘 효율 어떤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웹사이트 같은 거 막 검색하고 그럴 때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 핏을 심어져 있나 확인하고 아우 네, 그리고 공감되는데요. 인스타 이제 스토리나 피드 보다 보면 괜찮은 콘텐츠 영상들이 있으면 그쵸, 화면 기록해 그쵸. 놓고 그쵸. 아 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쵸. 네. 이 직업병이 그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진짜 재밌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 진짜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찾아보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저는 네. 이제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네네. 정치학이라는 그 학과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무려 4 네.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학비도 생각을 해 보면은 몇 맞아요, 천만 맞아요.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생활비랑 뭐 숙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 페이스북 광고 입문자분들 또는 사업자 대표님들이 페이스북 광고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마케팅에 그만큼의 인내심 또는 그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뭐 몇 달, 한 달, 두 달 해 보다가 안 되니깐 그냥 페이스북 광고를 떠나시고 그러고 나서는 맞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배워 나가면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이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거 없이 절대 다 뭐 하루 만에 제가 컨설팅을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몇 달이 걸려서 이제 본전이 나오고 그러고 몇 달 후에 지금 뭐 로아스만 따졌을 때는 평균 뭐 4점 정도 로아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쵸. 막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그냥 뭐 저도 처음에 페이스북 광고를 이렇게 낼 때 정말 어떻게 말하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내면 팔리겠지.' 그쵸.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네. 만만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를 내실 거면 준비를 너무 진짜 엄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준비. 네. 네. 저 이렇게 말하다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이 광고를 하면서 가장 진짜 보람찼던 게 진짜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네. 광고 집행을 했는데 음. 어떤 DM이 하나 왔었어요. 오. DM이 왔는데 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스타 광고 영상을 보고 제가 이런 비슷한 제품을 찾았는데 딱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DM을 주셔서 대표님이랑 미팅도 하고 그분이랑 미팅하다가 지금 대량 주문 들어갔습니다. 거의 와. 가격은 몇천 단위로. 콘텐츠를 못 만들었다면 그냥 그 담당자도 넘겼겠죠, 광고를.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도 담당자 눈에 그 광고가 들어왔고 제가 음. 그래도 뭐 타겟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광고를 잘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관심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DM이 왔고 성과가 거의 몇천 단위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쵸. 그때 너무 희열을 아. 느꼈어요.
정말 광고 파급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몰랐겠죠. 그렇죠.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네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네. 아닙니다. 네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네.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 너무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